자, 오늘은 말이죠. 갑작스럽게 아이가 생겼다는 한 사반 가족분의 제보네요. 네, 제보해 주신 분이 20대 여성인데 중학교 다닐 때였다고 합니다. 막내 삼촌이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지고 내가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으니까 한 달만 맡아달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제보자 가정이 어머님하고만 살던 가정이었는데 결국 갑자기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웬 말이에요. 3살이 될 때까지 연락이 뚝 끊겼던 겁니다. 근데 뭔가 좀 아이에게 탈이 있어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뭐 경제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겨우겨우 막내 삼촌을 경찰한테 신고까지 해가면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아이니까 어떻게든 뭐 수술비를 마련했는지 수술비를 줘서 치료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다 다시 연락을 해와가지고 그거 내가 사채 끌어다 쓴 거니까 그 돈 돌려달라고 해서 그 돈을 결국에는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외삼촌이라는 사람 왜 자기 친아들을 직접 안 키운 거예요? 직접 키우기에는 좀 문제가 많았는데요. 음. 일단 먼저 아이의 친엄마가 고등학생이었고요.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낳았던 겁니다. 이후에 이 삼촌 부부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하고 PC방에 가기도 했고요. 결국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하면서 아이를 한 차례 보호시설에 맡기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촌 부부 생후 한두 달 된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외삼촌이 큰 누나였던 제보자의 엄마를 찾아와서 한 달 뒤에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사실상 뭐 아이를 버리고 갔던 건데요. 이 깊은 고민을 하던 제보자의 엄마는 결국 버려진 조카를 이 당신의 손으로 키우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제보자는 중학생 때부터 무려 12년 동안 사촌 동생을 키웠던 겁니다. 자,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아이가 오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까만하게 보는 것도 처음이고 재밌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이유식도 해먹어야 되고 뭐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모든 일들을 제가 부모처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요. 아마도 할머니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아, 이 세상에 이 제보자가 지금은 20대 여성이지만 네. 당시엔 중학생, 그러니까 애가 애를 본 거예요. 그렇죠. 12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부죠. 외삼촌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연락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서 지금 제보자의 엄마를 친엄마로 지금 하고 이 제보자를 누나로 이렇게 알고 아이고. 결국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이 사촌이라고 볼 수 있는 동생이 발달 장애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발달 장애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엄마는 부엌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고 제보자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건축회사를 취업해서 집안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발달 장애가 있었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더 더 예. 치료센터 같은 데 가야 되니까요. 경제적 부담감이 더 커졌고요. 결국은 그 와중에 경제적 부담감이 크는데 더 충격적인 어떤 사실이 밝혀지는데 뭐요? 그게 뭐냐면 원래 사촌 동생 앞으로 나오는 아동 수당, 각종 지원금 등이 좀 있는데 이게 외삼촌이 자신이 친부로 돼 있으니까 몰래 받아 챙기고 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12년 동안 지 새끼 보러 오지도 않았으면서 그 앞으로 나온 아동 수당은 꼬박꼬박 지가 인터셉트를 했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제보자와 엄마가 외삼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양육비 일부라도 이제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건데 여기서 비상식적인 행동이 외삼촌한테 나와요. 갑자기 소송을 당해서 나 큰 충격 받았어 라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또 외삼촌에서 한 거예요. 이후 같이 소송을 좀 취하하자라면서 억지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외삼촌 부부는 첫째 아들을 제보자 가족에게 맡긴 뒤에 아이를요 무려 3명이나 더 낳았습니다. 아유, 문제는 그 3명의 아이 모두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있었고 그 아이들 역시 발달 장애 또 다른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보자 가족은 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 외삼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한 달에 10만 원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이 넷을 낳았는데 큰애는 지금 제보자가 키우고 있고 셋을
또 시설에다 맡겼다고요? 네, 정말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러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이 제보자의 어머니가 50대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 돌아가셨을 당시에 제보자가 28살이었고 그 제보자가 누나인 줄 아는 이 아이는 고작 초등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보를 전해들은 외삼촌이 제보자를 찾아와요. 그리고는 그 첫째 아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키우겠다면서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보자가 아동학대까지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믿고 맡기냐 따지니까 그건 내가 아니라 아이 엄마가 했던 거다. 지금은 아이 엄마랑도 이혼을 했고 다른 아이들도 보호시설에서 데려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외삼촌 조건을 하나 내거는데요. 큰아이를 데려가는 대신에 원래 줘야 할 그 손해배상금을 줄 수가 없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보자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법적으로 친아버지로 되어 있는 이 외삼촌이 양육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제보자도 아이를 잘 키워달라 부탁을 하고 이 손해배상금을 받지 않는데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다 과연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겁니다. 아이를 넘긴 지 이틀 뒤에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를 차단을 한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아이 어떻게 지내 사진 좀 보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차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지금 보호시설에 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진짜 평범하게 아이랑 연락하고 만나러 가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보호시설에서는 아버지 동의가 없으면 만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래 돼버렸어요. 이틀 만에 전화번호 차단을 하기 때문에 연락을 못했고요. 겨우겨우 알아서 보호시설에 찾아가긴 했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친부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게 그쪽 센터의 입장이고요. 경찰에 얘기도 했는데 다 안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20대밖에 안 되는데 키우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초등학생, 사촌 동생. 근데도 계속 후회를 하고 있어요.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한 번이라도 얼굴 한 번 좀 잘 있는 거 얼굴 한 번 보는 게 그게 소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20대 제보자 이 사촌 누나가 괜히 내가 그 아이를 그 인간한테 보내가지고 지금 자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제보자 입장에서는 12년 동안 키웠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저런 자책이 드실 텐데 사실 제보자분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친아버지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려면 이제 명백한 아동 학대 정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게다가 이분이 또 직접 키우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권을 상실시키려면 그가 누군가 양육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이제 좀 안타깝지만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네요. 자, 최영준 평론가님 쌍둥이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아이가 제일 불쌍합니다. 지금 큰애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새 아이들도 지금 다 시설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많이 또 공부도 하고 뭐 알아본 바로는 주 양육자를 중심으로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외삼촌 부부 아동보호시설 다시 재보자. 이게 나중에 정서적인 그 아픔까지도 씻겨내고 하는 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